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서울시장 예언하신 거 네. 맞추신 거 보셨어요? 당선된 거 봤어요. 네.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봤는지 몰라. 진짜.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한 3달 전쯤? 3달 전쯤 그때 질문하셨을 때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되게 높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야권 후보로 나올 상황이었고, 국민의힘 후보로. 그래서 사실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 근데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해갔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았고, 오세훈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밀어줬고, 그 다음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마무리로 잘 성사가 됐고,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근데 제가 그때 예언했던 거 지금 다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냐, 이런 편이 있어요. 깨비도령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나경원 이런 분들은 약해. 서울을 짊어지고 가실 분은 좀 나이가 있는 남자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 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빨간색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지금 저한테 제가 그 편에서 제가 여자는 안 된다. 그리고 조금 나이 든 남자였다. 또 빨간색이 보였다. 국민의힘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빨간색이 점유율이 더 높았죠. 그리고 한 앞자리 수가 완전 바뀔 정도의 그 지지율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심판대에 오른 거죠. 지금 현 정권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게 변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걸 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코로나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건 지금 2년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K방역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제일 최고다, 우리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평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크게는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사업하시는 분들도 점사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너무 힘드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최저시급 이런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과 주는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달라요. 몇백 원 차이에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밖에 안 올려주냐 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근데 그걸 중간에서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질문 자체가 사실 국민의힘이 우세하나요? 아니면 민주당이 우세하나요? 이런 질문도 아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안철수 후보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분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이든 남자분이 보였다. 여자분은 안 날 것 같다. 요 정도의 공수였잖아요. 앞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어려워질 것 같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됐잖아요. 이제 서울시장님이 분명히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실 건데, 여당이 의석이 엄청나요. 168석이래나 186석이래나 자세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과반수가 넘는 여당 의원들을 다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당 안에서 내부 분열이 납니다. 내부 분열이 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굉장히 공격하려는 여당의 의원들이 많지 않을까. 의견만 내면 그건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각 부처에서건 각 의원들이건 어떻게든 행사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자꾸 보여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사를 치르실 때 굉장히 고전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넘어야 할 산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거기서 잘 살아남으셔야 되고 잘 정치를 하셔서 어려운 국민들, 너무 힘든 시민들을, 서울 시민들을 잘 구원해 주기를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개발 건축이라든지 뭐 층고 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때 그냥 신령님이 준 느낌 그대로 공수 그대로 그냥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그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투표를 한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여당에서 등을 돌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좀 다른 국민의힘 당에 실어줘야 이 힘의 균열이 있으면서 서로 정책 토론도 할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어느 한 곳에 큰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뭐 소수의 목소리도 듣고 다른 정권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해주는 게 정치인 건데 그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막 다루다 보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을 수 있는 힘이 뭐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전 시장님이 굉장히 안 좋은 추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안 좋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뭐 과거야 뭐 솔직히 과거에 실수 한 번 안 한 사람 없고 사람이 살다가 상처 없는 사람도 없지만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국민의 여론에 너무 이제 여론이 정말 이 사람을 서울시장에서 내려야 된다 이 정도까지 과거만 아니더라도 저는 잘 견뎌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힘든 일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하고 펜때만 굴린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치를 잘 하셔서 뭐 더 큰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크게 뭐 잘하시면 당연히 국민들은 지지를 해주실 것이니까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근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때 당선되는 뭐 예언을 했을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웃긴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댓글 거의 다 읽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비하하려고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의 당의 지지 색깔과 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 지지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이 정치인이 뭐 내가 밀어줘야지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점사 보시러 오는 분들도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금전적으로 파산 신청이고 이런 게 고민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방향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점사를 고민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너무 힘드셔서 오거든요. 요새 너무 힘드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하다가 눈물이 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코끝이 찡할 때도 있고 이분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돌아보고 막 이분의 인생사를 생각하고 점사를 보다 보면 가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는 대선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또 보이는 게 있지만 나중에 조금 더 확실해지면 공수를 받고 나서 제가 한번 재밌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